안녕하세요, 빵형입니다. 네, 이번 시간은 마지막으로 추천을 할 게 있어서 영상 찍습니다. 어, 다시 처음부터 얘기를 하면 자바 공부를 객체 지향 공부를 해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특히 다른 것도 다 중요하지만 객체 지향과 다시 객체 지향과 람다 스트림 꼭 공부를 하라고 제가 얘기를 했어요. 이거를 해야지 스프링 기초를 공부를 하는데 에, 어렵지 않게 할 수가 있어요. 네. 그리고 람다 스트림은 왜 공부를 하라고 하냐면은 시중에 나와 있는 그 스프링 책, 스프링 부트 이런 책 현재 5.5라고 스프링 5로 시작하고 있는 책들 아니면 마이크로 서비스라고 쓰여져 있는 책들 이런 책을 보면 기본적으로 람다 스트림 내용이 안에 꼭 구현돼 있어요. 그건 자바기 때문에 스프링 책에서는 설명을 안 해요. 공부를 안 하면은 이해할 수가 없어. 책 덮어야 돼. 그러니까 람다 스트림 꼭 공부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여러분들 국비 학원 다녔을 때 HTML, CSS, 자바스크립트 이 부분을 너무 짧게 공부를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을 다시 공부를 하라고 했어요. 사이트와 책을 소개를 했습니다. 자, 여기까지 다시 했으면은 이제 혼자 게시판이라고 얘기하는 그런 것들을 만들 수가 있죠. 그죠? 그런데 실제 게시판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정도 실력으로 만들 수 있는 게시판이 아니에요. 음, 자, 카페를 보시면 여러분들이 에, 카페를 운영을 안 해보셨으면은 잘 모를 거예요. 카페를 운영을 해봤다. 네이버에 카페를 내가 운영을 한다라고 하면은 그 카페 관리자는 화면이 이렇게 보이고요. 그리고 어, 그냥 일반 회원들은 이렇게 보입니다. 이렇게 삭제가 있고 없고도 있고, 내가 쓴 거는 나만 수정을 할 수 있고요. 어, 남이 쓴 거는 삭제를 할 수가 없죠. 그런데 관리자는 수정은 못해도 삭제 혹은 게시물을 이동을 할 수가 있어요. 이런 거 됩니다. 네. 그래서 어떤 얘기를 하고 싶은 거냐면은 관리자일 때 환경, 화면 UI 그리고 일반 사용자일 때 화면 이게 구분이 되는 거예요. 이거를 권한으로 따로 관리를 하거든요. 게시판을 만들 때 이 사람의 롤은 권한은 이렇다, 관리자다, 일반 사용자다 이렇게 나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권한이 너무 많아. 왜냐면 게시판만 있는 게 아니에요. 무슨 특정 업무도 있어. 회사 ERP 시스템이야. 그럼 업무도 있잖아요. 업무에 어, 이 사람은 이런 A라는 업무를 하기 때문에 A라는 업무를 할 수 있는 권한을 줘. 그러면은 그 업무에 대한 메뉴가 쫙 보일 거예요. 예를 들면 A라는 업무가 구매 업무예요. 구매 부서에 있는 사람은 구매 업무를 그 권한을 주면 구매 관련 메뉴가 보이는 거고 총무야. 총무과에서 일하는 사람이면 총무라는 권한을 주면 총무에 관련된 그런 메뉴가 쫙 보일 거고 그리고 구매랑 총무 업무를 두 개를 하는 사람이야. 그러면은 그 두 개를 업무를 주면 그 두 가지 메뉴가 다 보이겠죠. 근데 이게 업무가 굉장히 많아. 굉장히 많은데 이걸 일일이 하나하나 다 주려고 하면 누가 입사를 했어. 입사할 때마다 막 열댓 개씩 권한을 줘야 돼. 힘들잖아요. 근데 이거를 미리 집단을 만들어 놓는 거야. A라는 그룹에다가 뭐 이런저런 막 그 권한 다 넣어놓고 B라는 그룹에다가 또 여러한 권한 넣어놓고 뭐 이렇게 해놓는 거예요. 미리 해놓고 누가 입사하면은 이 사람은 무슨 그룹이야? 그러면 그 그룹 권한을 주면은 거기에 대한 권한들이 같이 따라오는 거죠. 한 번에 주는 거예요. 이것 보고 롤이라고 합니다. 롤. 그 롤을 그 계정에다가 주는 거예요. 이 롤에는 권한들이 들러붙어 있죠. 그래서 그걸 주게 되면은 한 번에 권한을 줄 수 있는 거예요. 이런 것까지 구현을 해야 돼요.
근데 포트폴리오에서 하려고 하면 이렇게까지는 필요가 없고 그냥 관리자냐 아니냐 요 구분까지만 하면 돼요. 요거를 직접 자신이 설계를 해서 하면 좋은데 네, 단순하잖아. 지금 얘기한 거 게시판 관리자와 사용자 너무 간단하잖아요. 네, 예전에는 이런 것도 다 직접 구현을 했는데 어, 이것도 공부해야 될 게 또 있습니다. 쉽지 않아요. 뭐냐면 스프링 시큐리티라는 겁니다. 스프링 시큐리티라는 걸 이용을 하면 이런 권한을 주고 빼고 하는 게 너무 쉬워요. 이게 원래 스프링 3 버전 3일 때 그때 많이 알려졌어요. 그 이전에도 있었던 것 같은데 원래 시큐리티가 따로 있었는데 스프링 3에서 스프링 시큐리티라고 이름이 바뀌어서 제가 들어온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그렇게 돼서 이게 이제 계속 스프링 시큐리티가 스프링하고 같이 계속 발전하고 있는 거죠. 음.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XML 기반으로 많이 세팅을 했고 그렇게 공부를 했었는데 요즘은 이 스프링 시큐리티도 애너테이션 기반으로 세팅을 합니다. 네. 그래서 이거에 관련된 거는 그냥 홈페이지 가서 보는 수밖에 없어요. 따로 어, 책으로는 없더라고요. 그런데 10년 전에 책이 나왔었습니다. 10년 전에. 10년 전에는 XML 기반으로 나왔었어요. 그래서 XML 기반으로 공부를 한번 해보면 아 이러이러한 내용들이 있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죠. 알 수가 있고 그거에 대해서 요즘에 책을 사보면 스프링 시큐리티에 대한 내용이 간단하게 책에서 소개되고 있어요. 최신 스프링 책을 사면은 권한에 관련된 부분이 간단하게 나와 있습니다. 이런 거를 예전에 봤던 그 XML 기반의 내용과 같이 보게 되면 쉽게 이해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 책 하나 소개를 시켜드리겠습니다. 물론 지금은 모르겠어. 안 팔 거예요, 아마. 자, 요 책입니다, 요 책. 스프링 시큐리티 3번. 이 책은 위키북스에서 나왔던 책이고요. 제목은 그러네요. 스프링 시큐리티 3 스프링 프레임워크 기반 표준 보안 솔루션이라고 나와 있네요. 네, 요거는 XML 기반이고 어떠하게 처리가 되는지 뭐 이런 것도 뭐 도식화해서 설명이 잘 되어 있어요. 근데 이 말 용어 자체가 어려워. 그래서 보는데 그냥 따라만 하면은 이 권한을 하나하나 넣는 거를 보여주거든요. XML로 권한 넣고 빼고로부터 나와서 나중에는 데이터로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저도 이거 본지 너무 오래돼서 기억이 안 나네. 음. 이게 XML 기반이고 나온 지는 2010년도에 나왔으니까는 이제 10년, 11년이 돼가네요. 2010년 말이 나왔구나. 이제 10년이 됐네요. 이제 10년. 10년 된 책이에요. 10년 된 책. 아직도 이 스프링 시큐리티가 아예 스프링에 녹아들어서 어떠한 책을 사도 스프링 시큐리티는 항상 따라다닙니다. 요거를 이용을 하면 정말 쉽게 권한과 롤 관리를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디폴트로 로그인 페이지까지 나와요. 자신이 로그인 페이지를 만들 수도 있고 안 만들면 스프링 시큐리티에서 디폴트 로그인 페이지를 넘겨줍니다. 그걸로 로그인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뭐 그 암호도 암호화 다 하고 다 해요. 기능이 다 있어. 여러분들이 걱정 안 해도 그런 처리를 다 해주기 때문에 스프링 시큐리티 공부는 꼭 하시면 좋겠어요. 이거는 최근에 나오는 스프링 책을 봐도 조금씩 다 소개가 되어 있어요. 이런 것만 모아보면은 모아서 한번 따라서 해보고 난 다음에 이 책에 어떠한 기능들이 있지 하면은 이 책에서 크게 벗어나는 건 없는 것 같아요. 네, 물론 방식이 바뀐 거죠. 아까도 얘기했듯이 XML에서 애너테이션 기반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요거에 대한 것만 알아보면 네, 쉽게 권한 관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신기하지 않아요? 권한 관리. 이 페이지에 내가 메뉴가 있어서 눌렀는데 나 권한 없네? 이렇게 나오게 하든가 아니면 DB에서 그냥 권한 있는지 체크를 해서 목록 조회를 해서 이거는 이제 스프링 시큐리티가 아니라 내가 메뉴 그 목록을 조회를 하는 거죠. 메뉴 목록을 조회를 하는데 내 권한이 없네? 하면 안 보이게 쿼리로도 뭐 할 수도 있고 누르면 스프링 시큐리티가
스프링 인터셉터가 딱 가로채가지고 얘 권한 있나 없나 체크를 합니다. 스프링 시큐리티에서 체크를 해서 얘 권한 없어. 얘는 그냥 뱉어버리죠. 그럼 접근을 못해. 이렇게도 할 수도 있고. 네. 그래서 스프링 시큐리티까지 공부를 한 다음에 포트폴리오를 만들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책 소개는 여기까지 하고요. 이거 뭐 옛날 책 이거 뭐 소개해봐야 뭐 중고책 팔래나 모르겠네. 네, 저는 책 뭐 수집이 취미라 다 갖고 있습니다. 네,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고요. 꼭 공부 열심히 해서 이것들만 일단 열심히 해서 포트폴리오를 만들면 취업하는 데는 문제가 없을 겁니다. 프론트엔드 개발을 하고 싶다라고 하면 앵귤러 리액트 뷰 요거 3개 더 공부를 하시면 되고요. 네,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한 거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